네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주달입니다. 최근에 방송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, 그난 반년 넘게 방송을 못했었죠. 그러다가 이제 조금 다시 슬슬 해보고 있는데, 우선은 방송을 못했던 게, 사실 제가 회사에서 경영 분쟁이 작년 여름 정도에 터지면서, 뭐 지금은 이제 형사 고소를 하고, 뭐 민사 소송도 걸려 있고,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. 정말 힘들었고 뭐 지금까지도 사실 좀 피곤하긴 한데 그때 당시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뭐 주식을 뭐 보고 막 뭘 생각하고 이럴 경향이 없었어요. 그래가지고 뭐 방송은 더욱더 생각도 못했고 정말 피곤한 한 반년을 지냈는데 뭐 모르겠어요. 근데 그때가 정말 피크였는지 아니면 또 힘든 그런 때가 또 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가 방송을 또 좀 갑자기 못하게 되면 그런 좀 힘든 일이 있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방송을 하지 못했었는데 뭐 제가 그때 작년에 방송했던 얘기를 저는 쭉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. 근데 뭐 사실 그때 당시는 이제 뭘 주식을 건드리지 않았고 최근에 조금 이렇게 건드렸는데 이게 이제 25년 1월 달 포트폴리오였는데 이제 뭐 넥스테라 이렇게 뱅크 오브 코카콜라 옥시 있는데 옥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말씀드린 2차 매수 자리 41인가? 40인가? 하여튼 그 2차 매수 자리가 와가지고 또 몽창 샀어요. 몽창 샀더니 비중이 막 이따만해졌어요. 그랬다가 그 실적 발표 1분기 실적 발표를 보고 거의 다 정리했어요. 거의 다 정리했고 뭐 모르겠어요. 버핏이 보는 무언가는 이제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 기준에 봤을 때 숫자가 정말 엉망이 돼가지고 거의 다 덜어냈어요. 거의 다 덜어냈고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보면 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좀 더 덜어내고 넥스테라도 조금 더 덜어내고 그래서 옥시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작아졌고 코카콜라는 건드리진 않았어요. 건드리지 않았는데 사실 조금 덜어내고 싶긴 한데 그냥 일단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차피 뭐 현금 비중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거의 70%이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은 SGOV가 한 40% 정도에서 멈췄을 것 같아요. 40% 정도에서.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요 경영 분쟁 터지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긴 했는데 앞으로 또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현금화를 많이 해놓은 거예요. 한 20% 정도를 추가로 더. 그래서 주식에는 SGOV 주식을 위해서 이제는 SGOV 한 40% 정도가 맞는데 나머지 한 20% 정도는 이제 그 개인적인 일에 좀 쓰기 위해서 해놓은 거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표를 만들고 보니까 이렇게나 현금 비중이 돼 있구나. 그래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이제 기다린 보람이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요 근래 이제 금요일날 장 끝난 걸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야 이건 이제 정말 물반 고기반이구나. 이제 조금만 더 빠지면은 솔직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전체적인
계좌는 마이너스 1.4% 정도 빠졌더라고요. 아무래도 현금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, 코카콜라가 굉장히 잘 버티다가 어제는 이제 못 버티는 모습이었는데,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 금리 이제 지금 장 마감하고 스크린샷을 해놓은 건데,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경 쓰지 마시고, 원화가 생길 때마다 사셔라라고 2,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때가 아마 1200 얼마였던 것 같아요. 그때도 주달님 달러 비싼데 지금 바꿔도 되나요? 그랬었는데, 신경 쓰지, 그냥 무조건 바꾸시라고 그때 말씀드렸죠. 왜냐면 그때도 막 방송에서도 이제 달러 고점이다, 뭐다, 막 원화가 이제 올라갈 거다, 굉장히 그때 당시 얘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, 결국 지금 이렇게 됐죠. 그리고 한국 정치적으로는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 쪽이 좀 힘이 더 커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올 확률이 높고, 그렇다라는 거는 더 원화가 좋진 않을 것 같다,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제 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더 풀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, 어쨌든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. 근데 그 외에도 일단은 한국이 일본과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또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, 저성장, 이제 인구 수도 계속 줄고,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해서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트럼프가 애를 써서 계속 낮추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뭐 당장 국가부채를 줄일 순 없겠지만, 이렇게 금리를 낮춰서 향후에 훗날에 미국 부채 나가는 돈을 또 줄이려는 그런 노력, 그리고 뭐 일반 서민들이 주식이 얼마나 있겠어요. 그런 자산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겠습니까? 정말 힘들게 살죠. 그러면 당장의 서민들이 체감이 되는 거는 이런 금리예요, 금리. 그래서 뭐 주가가 박살이 나서 뭐가 어떻게 되네 마네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살만한 사람들이 그런 거고, 좀 일반 서민들은 이제 대부분이 대출이 있죠. 물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금리, 고정금리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지만,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이 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을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더 도움이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정말 좀 개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개조를.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, 저는 10년물 기준으로 한 3.5까지는 만들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고, 이게 만약에 3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좀 정말 큰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하락이 있겠죠. 어쨌든 뭐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은 들어요. 뭐 그런 걸 너무 겁내서 또 정말 금리 3 될 때까지 주식 안 사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. 생각한 적정한 때가 오면은 그냥 사면 돼요. 뭐 떨어졌다 또 다시 올라올 그런 거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 없고, 그래서 한 15% 정도, 17% 정도만 더 빠지면, 맞나? 4에서 3.5면은 10%. 10% 조금 더 넘게 한 12, 3%만
더 빠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금리를 받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S&P 500도 이제 지금 제가 한 10, 이게 이제 현재 5,100이 지금 현재고, 그리고 요게 이제 그 금리가 한 3.5 정도가 되면 S&P 500에 한 4,5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그러면 이제 뭐 근데 마이너스 10몇 프로면은 사실 내가 현금을 어느 정도 쌓아놨다. 근데 나는 뭐 VOO나 스파이 같은 S&P 500에 이제 꾸준히 좀 투자하고 싶다 하면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뭐 매달 해 나가도 되고, 계속 뭐 내려갈수록 계속 쫓아가게 될 테니까, 그럼 이제 내 평단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겠죠.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도 되고,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한 4,500 정도에서 좀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부터 이제 쫓아가는 이런 느낌으로 투자를 하면, 그러니까 S&P 500 인덱스에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그런 한 두 가지 정도, 그렇게 두 가지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쫓아가든지,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4,500에서 좀 많이 넣고 이제 쫓아가든지,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, 뭐 둘 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3 이하로 간다 하면은 이제 이 세 번째 단계가 올 겁니다. 요 세 번째 박스. S&P 500가 지금으로부터 한 40%가 빠질 거다. 그러면 이제 3,120이 찍혀 있는데 요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. 그리고 요 정도가 되면 아까 보여드린 이 PE가 15가 될 겁니다. 15가. 15. 여기. 근데 이제 이건 지켜봐야죠. 과연 지금 현재 적정 P가 20일지 아니면 15까지 내려갈지는 봐야겠지만, 어쨌든 여기는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다.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VO나 뭐 타이거 S&P 500을 투자하는 분들은 그렇게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주달 네 말 듣고 4,500에서 많이 넣고 했는데 진짜 확률은 낮겠지만, 확률은 뭐 제가 봤을 땐 5% 미만? 이지만 이렇게 내려가면 어떡하냐. 계속 쫓아가면 되죠. 계속 열심히 벌어서 아껴 써서 계속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. 집어넣으면 되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런 식으로 하면 한 5년 몇 년 지나면 두둑해진 나의 계좌를 보게 되겠죠. 네, 그렇게 될 것 같고, 그러니까 뭐 솔직히 저와 같이 제가 작년 뭐 재작년부터 얘기했나? 22년도죠. 22년도. 이건 이제 캐터필러인데
22년도 말 3분기 그때쯤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어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한 23년 말 정도부터 아니면 24년 초였나? 그때부터 이제 돈 모으시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. 이제 드디어 오고 있습니다. 물이 다 빠지면 누가 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. 오렌 버핏. 그래서 그때가 오고 있고, 자,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, 가격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. 288? 조금 더 지켜보려고 그래요. 그래서,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, 지금 적정가가 맞아요. 지금 적정가가 맞고, 이제, 베스트는 250불. 약간 좀 정정을 했어요. 베스트는 250불. 현재 적정가. 베스트 250불. 그래서 이거를 지금 몽창 때려넣기는 사실은 부담스러워요. 250불이면 시원하게 들어가겠는데,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해도 조금만 사고 250불을 좀 기다려 볼 것 같아요. 지금도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고민을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사게 되면 얼마나 사게 될지, 아니면 250불을 기다려야 될지, 그런 느낌이에요. 지금 가격도 아주 좋은데, 그래서 하여튼 조금 하여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, 참 매력적인 금액은 맞아요. 288.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, 그래서 이제 향후에 좀 어떤 애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냐라고 물어보시면,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 경영 분쟁이 아직도 소송 중이라, 그리고 일 자체도 또 피곤하게 좀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예전처럼 주식에 좀 많이 주식을 못 들여다보고 있어요. 그냥 어떤 느낌, 요 정도 느낌 정도만 좀 살펴보고 있고, 예전처럼 이제 뭐 보고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좀 그렇게까지는 챙겨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, 사실은. 그래서 조금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게 자신감이 조금 예전처럼 그렇게 100% 있는 건 아니고 조금은 그래요. 하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캐터필러는 꾸준하게 봐왔던 거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, 그리고 좀 추가하고 싶은 애들은 옆에 써놨는데, 요 친구들, 그리고 아까 잠깐 보면은 이제 S&P 같은 경우, 나스닥을 한번 볼까? 나스닥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잘 안 보이. 지금 보면 아직도 이제 기관들은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진 않고, 이제 개미야 큰 손들이 뭐 물론 조금씩 손절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매수를 하고 있는, 이제 바닥이다. 큰 손들은 특히 며칠 전에 다시 또 좀 더 사는 그런 모양새예요. 기관들은 좀 더 던지고 그런 느낌이고. 그럼 뭐 개미들이 나스닥만 사냐? 아니에요. S&P 같은 경우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샀던 게 개미들. 근데 이제 기관들은 좀 이제 담기 시작했어요. 기관들 조금 담기 시작했고, 큰 손들은 조금 빼서 지켜보고 있고,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아직도 개미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다.
주식시장 전반적으로. 다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래요. 그래서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게 기관들이 이제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어요.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좀 의미가 있다. 그래서 개미들이 나스닥만 사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아직도 굉장히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었죠. 네. 그래서 아까 또 하던 얘기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넣고 싶은 것들은 이제 맵을 보면 이쪽 섹터 있고 지금 요렇게 뭐 요렇게 또 있나? 여기 어딘가 이제 옥시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요쪽 애들을 크레딧 요쪽 애들을 좀 하나 담고 싶어요. 요쪽 애들을 담고 싶어요. 그래서 지금 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가장 안전해 보이긴 해요.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가장 안전해 보이긴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현재 영업이익은 한 20% 정도 나오고 있고 근데 뭐 이 부분에서 봤을 때 비자나 마스터보다는 많이 사실은 떨어져요. 많이 떨어지는데 어떤 주주 환원이라든지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훌륭하다.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적정 주가는 20%가 더 빠진 금액 185불이 적정 주가고 좋은 자리는 여기서 10%가 더 빠진 한 170불 언더 자리가 아주 좋은 매수 자리로 보여져요.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하고 비자 같은 경우 뭐 비자와 마스터를 비교하면은 일단 제가 보기에는 비자가 더 좋아 보여요. 비자가 더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얘도 마찬가지로 20% 빼면 2, 3은 6, 3, 6, 25. 얘도 한 마찬가지로 20% 정도가 빠진 정도, 한 2, 3% 정도 빠진 게 적정가로 보여지고 한 20, 한 요 정도? 요 정도가 한 적정가로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한 10% 정도 더 빠진 금액 한 210, 이게 마우스가 좀 215 정도가 적정가. 그러니까 비슷해요, 느낌이. 같은 섹터다 보니까 같은 섹터의 큰 애들이다 보니까 비슷합니다. 그래서 요 정도. 뭐 마스터도 비슷하겠죠. 마스터도 보면 20% 빠지면 7, 28. 마스터는 한 지금으로부터 한 23, 4% 빠진 금액이 적정가로 보이고 여기서 이제 10% 더 빠진 금액이
아주 좋은 매수 가격이 될 것 같아요. 뭐 한 340 뭐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마스터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57%. 와, 정말 훌륭해요. 미친 것 같아요. 비자는 무려 67%. 수수료 먹는 싸움이라. 그래서 얼핏 이렇게 보면은 사실 비자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보다 더 좋아 보이죠. 근데 단지 이게 좀 더 나아 보이는 이유는 주주 환원을 더 해주고 있기 때문에. 그리고 이제 보기에는 비자가 가장 좋아 보이죠. 네, 비자가 가장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아유, 이 67%라는 영업이익이 거의 뭐 엔비디아와 똑같죠. 영업이익이. 근데 과연 이게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주가가 크게 박살나는 그런 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이 수요층도 다르죠.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비자는.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그렇게 크게 흔들릴 그런 확률은 더 적겠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좀 더 안정적으로 길게 끌고 가기에는 더 좋아 보인다.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아까 요쪽 섹터, 크레딧 서비스 이쪽에 하나 넣고 싶고, 뭐 페이팔도 들어가 있네요. 지옥 가고 있는 것 같은데. SYF가 소파인가? 아니겠죠? SOFI 같은데.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는데 사실은 JP 모겐 또 좋은 가격이 오면은 굉장히 사고 싶은 또 종목이긴 해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가격인데 한 10% 정도 더 빠지면 어떨까 싶어요. JP 모겐 같은 경우. 그래서 영업이익도 20%.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JP 모겐을 같이 들고 가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한 10% 정도 더 빠진 현재에서 금액. 그러면 지금 가격이 또 나쁘지 않아요. 적정가로 보여지는데 좀 더 욕심을 내보자면 한 190불 정도면 아주 좋은 매수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제이미 다이먼은 얼마나 현재 들고 있는지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. 이제 반도체 섹터, 제가 반도체 섹터 며칠 전에 방송했었죠. 그 방송하고 완전히 연이틀 박살이 났는데, 물론 이제 그 방송하고 열심히 방송했는데 오히려 구독자가 감소하는 그런 악영향이 있었긴 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. 제 눈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고, 아니나 다를까 박살이 나는 현재. 그래서 SOXX 같은 경우 현재 157인데 일단
종목들을 뜯어봤을 때 사고 싶은 종목이 3개 정도가 좀 눈에 띄어요. 3개 정도가.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램 리서치.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 KLA. 그리고 세 번째가 어플라이 머터리얼스. 다 장비 회사죠. 장비 회사고 3개 다 동일해요. 3개 다 한 20% 정도 하락, 20% 정도 빠져야 좀 적정가지 않나 생각이 들고, 이제 KLA와 어플라이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는 좀 더 한 25 정도가 빠져야 되는 것 같고, 오히려 램 리서치 같은 경우 한 15% 정도 빠지면 적정가인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, 아까 캐터필러라든지 JP 모겐이나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적정가에서 한 10% 정도를 보는데, 얘네들 같은 경우 이제 적정가에서 한 20% 정도를 본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아직 뭐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거긴 한데, 그 정도 느낌에서 아마 살 것 같아요. 뭐 그 금액이 안 오면 안 사는 거고. 근데 조금 얘네들은 좀 들여다 봐야 돼요. 단순히 이것만 놓고 보기에는 리스크가 큰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선 요 정도 숫자들과 뭐 몇 가지를 봤을 때는 그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브로드컴, 뭐 AMD, 인텔 이런 거는 사실은 저는 별로 눈에 들어오진 않고, 요 정도 느낌으로 해서 좀 이게 좀 여유가, 이제 마음에 여유가 있고 이래야 예전처럼 항상 루틴대로 생활하는 그런 때가 좀 와야 이런 걸 자세히 다 들여다보고 이렇게 할 텐데, 조금 요즘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못하게 되는데, 응원 많이 해주시면 그래도 힘내서 좀 그래도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좀 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한 요 정도, 요 3개 정도를 좀 염두에 두고 있고, 그래서 요렇게 지금 SGOV에 있는 돈을 얘네들로 채우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 포트폴리오에 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캐터필러,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, 뭐 요렇게 뭐 하나 더 뭔가 또 찾으면 요렇게 해서 뭐 이 정도 이제 현금, 요렇게 이제 주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요 애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또 그 22년도에 사서 지금 한 2년 반 정도 지난 것 같은데, 그때처럼 한 2년 반, 3년 정도 지나면 아주 또 달달하게 그런 가격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네. 대략적인 제 생각을 좀 길게 풀어서 말씀드렸고, 그러다 보니까 30분이 조금 넘네요. 네. 하여튼 그
테슬라 2배. 테슬라. 이거 얘기. 테슬라. 이거를 도대체 왜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, 저는. 이거를 왜 사는 거예요? 테슬라 레버리지를. 테슬라는 일단은 노코멘트. 좀 더 뭐 시간이 지나면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뭐랄까, 적정 주가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한 20% 이렇게 이제, 그러니까 적정가에서 이제 떨어진 베스트 매수가 정도에서 한 10% 정도 더 빠진다 하면 이제 한번 살짝 해볼까? 뭐 이런 느낌에서 들어가야지. 아직 적정가도 오지 않았는데 이걸 레버리지로 땡긴다. 하루는 오르겠지. 왜 이래? 하루는 오르겠지. 왜 이러지? 그래도 여기서부터 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사실 요것도 거의 같은 금액이잖아요. 요 캔들이 3개긴 한데. 그럼 이거를 그냥 하루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. 그럼 벌써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. 7번 중에 한 번 올랐어요. 7번 중에 한 번. 그럼 하루는 오르겠지. 로 먹을 수 있는 확률은 7분의 1이에요. 7분의 1. 7분의 1에 돈을 배팅한다? 안 돼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차분히 해야 됩니다.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들어갔다가 진짜 돈이 불타서 없어지는 수가 있으니까 차분히 해야 돼요. 네. 어쨌든 모아놓은 SGOV가 정말 맛있는 가격에 좋은 종목을 살 때가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방송은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고, 같이 또 잘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뵐게요. 감사합니다.